안녕하세요. 드디어 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가노라 삼각사는 어떻게 부른지 알겠죠? 가노라 삼각사. 아까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가노라 삼각사에 대해서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상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왜 고전시가의 성장을 배웠는지가 나와요. 왜 고전시가의 성장을 배웠을까? 바로 이거 병정을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노라 삼각사에서 나오는 김상헌이라는 사람은 병정을 할 때 저번에 얘기했듯이 최명길하고 청과 교류하자, 아니가 청단하고 붙어야 된다 라고 했던 강경파 또 온건파, 강경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상헌이었고, 청에 끝까지 한가하는 바람에 나중에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지은 시조가 이거예요. 그래서 배경사를 알게 되면 여기 얽힌 심정이 어땠을까,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개인이 아닌 자기가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 번 더 새기게 되죠. 자, 김상헌이 얘기합니다. 가노라 삼각산 할 때, 삼각산이 무슨 산일까요? 지금의 북한산이에요. 원래 삼각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북한산인데 일제 때 북한산으로 바꿨거든요. 원래는 삼각산입니다. 다시 보자. 한강수 할 때는 한강은 뭐가 되니? 한강은 지금 한양에 있는 물이 될 거고, 고국산촌을 떠나고자 하려면 요거 떠라고 하는 거 알겠죠?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자, 주제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 맨 마지막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책 펴서 올동말동하여라에 밑을 올동말동하여라는 한탄과 걱정을 하는 거죠. 올동말동하여라는 한탄과 걱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라 전체,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나라를 걱정하는 걸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자, 나 다시 올지 말지 모르겠다. 나라가 걱정된다라고 할 때 주제는 나라를 걱정한다. 우국지정. 우가 우려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우려한다고 해서 우국지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작품 중에서 우국지정은 3개가 나오는데, 역시 이 첫 번째 작품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시를 보면은 가노라 삼각산 할 때 삼각산한 밑줄, 선생님 수업에는 항상 빨간색 볼펜, 그리고 샤프 혹은 검은색 볼펜, 삼각펜이 있어야 됩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삼각산한 밑줄, 그 다음에 한강수의 밑줄. 삼각산하고 한강수는, 삼각산, 한강수는 밑줄돼 있죠. 그리고 밑줄돼 있는 요걸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면 고국산천을 할 때 고국으로 갑니다. 고국. 나라가 되죠. 삼각산과 한강수가 고국이 된다, 고국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법 중에 대유법이라고 있어요. 대유줄 표현, 대유법. 대유법이 뭘까요? 대유법. 대유법이 뭘까? 대유법. 중학교 때 배웠니? 하나의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하나의 전체를 대표한다? 하나가 전체를. 하나가 전체를 대표한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대유법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나오나요? 환유법과 제유법이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환유법은 뭐냐면 이 환자가 고리 환자예요. 고리 환자. 요렇게 생겼죠. 고리가 뭐냐면 반지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요게 부분입니다. 여기 전체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다 표현할 때,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걸 환유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죄송한데 추석부 잠깐 좀 볼 수 있어요? 왜? 학생들은 못 보는데. 다른 게 아니라 좀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한 명 있는데 위에 검은 옷 있고요, 머리 빨갛게 하는 애 있잖아요. 머리 빨갛게 하네? 빨간 머리? 예, 빨간 머리 번호를 네가 하면서 뭐하게? 그래도 나 그 빨간 머리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할 때, 걔는 빨간 머리를 좋아하는 거니, 빨간 머리를 한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거니, 빨간 머리 한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거 무슨 법이라 그래? 환유법이라고 해요. 부분으로 전체를 드러낼 때 환유법.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제유법은 뭐냐면 이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여러 개가 있어요. 비슷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말함으로써 나머지를 다 가능하는 거. 이게 제유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사람은 뭐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나는 밥 주는 게 좋거든. 그런데 먹을 것 중에서 빵도 있고 밥도 있고 피자도 있죠. 그런데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러면 이 빵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죠? 생존을 대표하게 되는 거지. 제휴적 표현은 너희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있는데요. 혹시 너희들 봉고차 아니? 학교 갈 때 봉고차 타고 간다 막 이러잖아요. 요게 대표적인 제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원래 봉고차는 봉고라는 이 말은 봉고는 프랑스 말이거든요. 좋다라는 뜻인데 봉고라는 말은 옛날에 80년대에 기아 자동차라는 곳에서 나왔던 차 브랜드 이름이야. 우리 왜 그랜저, 뭐 제네시스 이런 것처럼 차 브랜드 이름인데 처음 나온 거였거든. 그전에는 승용차 작은 거 하나 아니면 트럭 또는 버스 큰 거 대형 JPS인데 중간에 승합차라고 해서 12인승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 나왔을 때 얘를 봉고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레이스 만들고 비슷한 거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다른 자동 대우자동차에서도. 근데 다 싸잡아서 뭐라고 해요? 다 싸잡아서 봉고차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제휴법입니다. 할아버지가 술 한잔 먹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약주 한잔 하셨네요 할 때도 이게 뭐가 돼? 제휴법이죠. 왜냐하면 술 종류는 약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죠. 근데 할아버지가 소주 드셨는지 맥주 먹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약으로 먹는 술, 약주 드셨네요 라고 할 때도 제휴법이 되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것도 제휴법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환유법은 부분으로 전체에 드러나는 거. 예를 들어 별 떴어 별. 군대에서 막 장난치다 별 떴어라고 하면 장군이 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분으로 전체를 또는 대표. 그래서 모든 걸 합해서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세요. 삼각산 한강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고국 산체는 부분인데 부분으로 전체를 드러냈으니까 무슨 법? 대유법 중에서 환유법이 되는 거죠. 이상화의 시 빼앗긴 별에도 봉은 오는가 별 조국을 얘기하거든요. 대유법 중 환유법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 고전 시가에는 자연친화하는 작품이 많이 나오죠. 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강산, 청풍, 명월, 산수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건 다 무슨 법? 대유법 중 환유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적었죠? 일단 삼각산하고 한강수는 대유 중에서 환유법 고국 삼천을 떠나고자 하지만은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 내가 올지 말지 모르겠다는 데 있어. 주요 시어부터 볼게요. 삼각산부터 봅니다. 자, 주요 시어를 보면 삼각산과 한강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까 거기 나왔었죠? 고국을 의미하는 시어. 그 다음에 꼴똥말똥하여라는 한탄과 독점, 염려라도 해도 되고 개인이 아닌 여기에 대한 나라에 대한 독점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거기다 쓰세요. 삼각산 한강수는 고국이고 꼴똥말똥하여라는 한탄과 독점입니다. 개인이 아닌 나라에 대한 독점. 요걸 여러분 옆에다 쭉 써주세요. 삼각산과 한강수는 고국, 꼴똥말똥하여라는 한탄과 독점, 개인이 아닌 나라에 대한 독점. 우리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약 10에서 15분 정도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때 그 테스트 볼 때 선생님이 혹시 테스트 갖고 오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포인트를 언제 써야 되는가? 이거 무슨 혼합 때였죠? 기억나니? 무슨 혼합? 병자호란. 병자호란 후에 제1시조가 되죠. 병자호란. 주제는 나라 걱정이니까 무슨 지정? 이건 안 써도 되겠네요. 고국 지정이 되겠죠. 병자호란 후 지었고 주제는 고국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상담 시간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기 상담 시간 하시면 아까 기타 갔다 데 있죠? 거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 됐나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림은 간단하게 그리면 되겠죠?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화자가 포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고국산천 삼각산과 한강수를 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고국지정이 아주 간단한 그림이겠죠? 고국지정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림도 잠깐 그려놓으면 될 거고요. 자, 주요 시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삼각산, 한강수, 주요 포인트는 이것들이 어떻게 병자호란 때 언제 되는지 그리고 주제는 무국지정이었고요.
두 번째 작품 볼게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관상, 혹시 관상 봤니? 관상 19 아닌데 이거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관상은 여기 수양대군이거든요. 이정재 내가 왕이 될 성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뭐를 한 거예요? 개유정난을 일으켰던 거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쓴 게 바로 요 시절입니다. 간밤에 불던 바람에 개유정난에서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라고 사육신 뭐 이런 사람들 막 저기 다 생육신 이런 사람들을 다 그 조정에서 다 쳐낼 때 그때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유흥거가 있었는데 사육신 6명인데 제일 우두머리가 사실 성삼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성삼문께 2개나 나오고요. 성삼문, 이계, 박백년, 유흥부 이 사람은 그 6명 중에서 유일하게 무신입니다. 무신. 그러니까 군인이었죠. 너무 가슴 아픈 게 세조를 이제 죽이려고 그 계획을 짜고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그 연회 자리에서 이 유흥부가 세조를 죽이려고 이제 무신이니까 세조 옆에 있다가 칼을 이렇게 꺼내려고 하는데 누가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잡혀서 유흥부가 그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유흥부가 했던 노래 중에 바로 이겁니다. 간밤을 불던 바람입니다. 자, 아까 삼각선하고 한강수는 구국산천인데 얘는 간밤을 불던 바람과 눈소리는 그냥 바람과 눈소리가 아니에요. 다음 우리가 공부할 때 좋은 거 긍정적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부정적인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 작품에서는 좋으면 동그라미 긍정적인 건 동그라미 부정적인 건 세모라고 이렇게 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로 나뉠 때 바람하고 눈소리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잘 보세요. 그냥 불던 지나간 밤에 불던 바람이니까 아직 좋은지 나쁜지 모르죠. 눈소리 치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저번에 선생님한테 홍보할 때 항상 실은 앞뒤보라 그랬잖아. 맥락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는 것 때문에 이것의 의미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림을 그리면 뭐가 불어옵니까? 바람이 불어오죠.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소리에 낙낙장송이 뭐냐면 소나무인데 가지가 엄청 많은 소나무를 낙낙장송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소나무 되게 오래 살죠. 오래 사니까 계속해서 살면서 뭐가 뻗어나오니? 가지가 뻗어나오죠. 또 그 1년 지나면 또 뻗어나오고 1년 지나면 그래서 한 500년 되면 한 500개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무거워. 무겁죠. 그러니까 가지가 오래된 소나무일수록 가지가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걸 낙할 때 낙자가 떨어지는 낙자인데 떨어지고 떨어진 오래된 큰 소나무를 낙낙장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낙낙장송은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뭘 의미하겠죠. 뭘 의미하냐? 충신을 얘기하고 나이 든 충신, 오래된 충신, 경험 많은 충신을 얘기하는 편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바람하고 눈소리의 의미가 나옵니다. 바람과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의 의미, 바람과 눈소리는 세모, 즉 부정적 의미가 돼요. 왜 그럴까? 가해자잖아요. 어떤 시에서건 고전에서건 가해자는 다 나쁜 거죠. 너희들 누가 뺨을 딱 때렸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나는 피해자죠. 그러니까 얘는 피해자잖아. 바람과 눈소리 때문에 누가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충신들이 기울어가는데 오래된다는 얘기는 뭐니? 낙낙에서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나이든 중신, 오래된 중신임을 알 수가 있고요. 얘는 바로 그때 당시 벌어닥쳤던 개유정난의 피바람, 또 개유정난의 눈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래된 중신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못 핀 꽃이야. 일러 못하겠느냐라고 나왔어요. 못 핀 꽃이라는 얘기는 벌써 여기에 꽃 자체가 아직 피지도 못한 꽃인데 이 칼바람에 지금 얘는 완전히 휘날아가겠죠. 아주 크고 높은 중심들, 이 소나무도 날아가는데 꽃이야 말해서 못할까? 누굴까? 이 사람들이 오래된 중심이면 얘는 신이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경험 많고 나이 든 중신이, 나이가 많은 중신이 다 쓰러져 가는데 신입 관리가 많이 못하겠냐. 그만큼 개유정난의 피바람이 거세고 두렵다, 무서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죠? 자, 주요 시어를 보면 바람과 눈소리는 뭘 얘기한다고 했죠? 무슨 정난?
계유정남. 써볼까요? 한번 시어에서 바람과 눈서리는 바로 계유정남이 됩니다. 계유년에 있었던 정남. 오늘 우리가 배웠던 시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나옵니다. 3년 내내. 그 다음에 낙락장소는 중시는 중시의 어떤 중심? 오래된 중심, 나이가 든 중심, 나이가 많은 중심이 될 것이고요. 못 잡힌 곳은 무슨 관리? 신입관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관리들은 계유정남 때 그냥 다 작사 났었겠죠. 신입관리가 됩니다. 자, 배경은 언제 쓰냐? 세조가 일으켰어요. 세조. 세조가 일으킨 무엇을 원인일까요? 앞에 나와있죠. 계유정난이 원인이다. 아까는 뭐가 원인? 병자호란. 지금은 뭐가? 계유정난. 그래서 우리가 고전시가의 성장을 첫 시간부터 배운 거죠. 그걸 알고 보니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얘는 벌써 아까 그 병자호란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수록된 40편의 시조는 전부 무슨 순이냐면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 순. 자, 주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떠나가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했던 개인이 아닌 나라를 걱정했던 우국지정. 그리고 역시 세존에서 나라 걱정하니까 무슨 지정? 우국지정이 되겠죠. 주제는 우국지정입니다. 두 번째 시절에 이렇게 우국지정과 함께 할 수가 있지. 자, 간방을 붉은 바람이 하고, 아이고! 이 예쁜 소녀가 멀리 저렇게 강과 산을 쭉 바라보고 있는데 얘들 둘이 뭐 하고 있니? 내 거야! 이거 강산 내 거야! 하고 서로 다투고 앉아있죠. 좋은 애들이니까 나쁜 애들이니까. 나쁜 애들이 있죠. 강산을 놓고 힘세기가 서로 다투고 있으면 이 둘은 서로 나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작품을 보면 세 번째 강산 조은경을 강산 밑줄 쳐볼까요? 무슨 법? 대유법. 그죠? 강산, 강과 산이 뭐니? 자연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산은 자연을 얘기해요. 강산 자연입니다. 오늘 8작품 하면 끝이에요. 너무 좋지 않니? 간단하고. 조은, 엄마야. 그 옆에다가 별표하고. 조은인데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얘는 좋답니다. 조의 히읗이에요. 조의 히읗. 기본적은 좋답니다. 좋다도 있고요. 뭐도 있냐면 교타도 있어요. 요 두 개의 구성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좋다와 교타. 잠시만요. 아닙니다. 내가 아까 준비했었는데 좀 더 쉬는 시간 제가 할게요. 자, 좋다와 교타. 잠깐 한번 끊어주실래요? 잠깐만 끊어주실래요?